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밤에 혼자 있을 때 갑자기 떠오르는 어떤 생각들, 어떤 욕망들, 그것들이 너무나 강렬해서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동시에 너무나 부끄러워서 절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그런 순간들 말이에요. 아니면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상하게 끌리는데 그 이끌림이 너무 강렬해서 오히려 두렵고 그래서 그 사람을 피하게 되거나 반대로 집착하게 되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혹은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뭔가 진짜 친밀함을 느끼고 싶은데 막상 그 순간이 오면 당신의 몸과 마음이 얼어붙어 버리고 당신은 그저 기계적으로 움직이면서 머릿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순간들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왜 우리는 가장 친밀해야 할 순간에 가장 멀어지는 걸까요? 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도 진짜 우리 자신을 보여주지 못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밤마다 우리를 괴롭히는 그 욕망들, 그 이미지들, 그 생각들을 멈출 수 없는 걸까요? 칼 융은 이것을 그림자, 특히 성적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이 평생 부인하고 숨기고 억압해온 그 부분 말입니다. 당신이 나쁘다고, 더럽다고, 부끄럽다고 생각해서 마음 깊은 곳에 가둬놓은 그 부분입니다. 하지만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것은 운명이 되어 당신에게 돌아온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금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당신이 묻어버린 그 그림자가 이제 당신의 삶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어두운 주제, 아무도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진짜 자유로워지기 위해 반드시 직면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릴 때부터 배웁니다. 어떤 것들은 좋고 어떤 것들은 나쁘다고요. 어떤 감정은 표현해도 되고 어떤 감정은 절대 드러내면 안 된다고요. 특히 성에 관한 것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자란 우리들에게 성이라는 주제는 항상 금기였습니다. 부모님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고 학교에서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으며 교회나 절에서는 그것을 죄악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성적 욕망과 호기심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욕망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그저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갔을 뿐입니다. 우리가 보지 않는 곳으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곳으로 말이죠. 융은 이것을 무의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무의식 속에는 우리가 평생 부인하고 억압해온 모든 것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단순히 나쁜 것들의 집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우리 자신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어렸을 때 어떤 감정을 느꼈는데 엄마가 그것을 보고 화를 냈다면 당신은 그 감정을 나쁜 것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당신이 어떤 욕구를 표현했는데 아빠가 그것을 부끄러운 것이라고 했다면 당신은 그 욕구를 숨기는 법을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숨기면서 당신은 당신의 진짜 모습과 멀어졌습니다. 특히 성적 욕망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우리 사회는 여성에게 순결하고 정숙해야 한다고 가르쳤고 남성에게는 강하고 이성적이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여성이 성적 욕망을 표현하면 문란하다고 했고 남성이 감정을 표현하면 약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우리의 진짜 욕망을 숨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가면을 쓰는 법을 배웠습니다. 윤건 이것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얼굴 말입니다. 하지만 페르소나 뒤에는 항상 그림자가 있습니다. 당신이 세상에 보여주는 모습이 밝을수록 당신이 숨기고 있는 어둠은 더 깊어집니다. 당신이 착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쓸수록 당신 안에 있는 공격성은 더 강해집니다. 당신이 성적으로 순결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쓸수록 당신 안에 있는 성적 환상은 더 극단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그림자가 터져 나옵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외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란물에 중독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성적 환상에 사로잡힙니다. 어떤 사람들은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완전히 얼어붙어 버립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안에서는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윤건 이것을 그림자의 투사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밖으로 투사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서 당신이 부인한 그 특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강렬하게 반응합니다. 끌리거나 혐오하거나 집착하거나 두려워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평생 성적 욕망을 억압해 왔다면 당신은 성적으로 자유로운 사람들을 보면서 강렬하게 판단할 겁니다. 그들을 문란하다고 도덕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그 판단 뒤에는 사실 당신 자신의 억압된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이 누리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그것을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또는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하게 끌린다면 그것도 투사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그림자를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자신 안에서 거부한 어떤 것을 그 사람이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그것에 매료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잃어버린 부분에 대한 갈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관계들이 파괴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파트너에게서 우리의 그림자를 봅니다. 처음에는 그것에 매료됩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없는 것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성적 그림자의 가장 파괴적인 측면 중 하나는 바로 수치심입니다. 수치심은 단순한 죄책감과는 다릅니다. 죄책감은 내가 잘못된 일을 했다는 느낌이지만 수치심은 내가 잘못된 존재라는 느낌입니다. 성적 수치심은 당신의 정체성 깊숙이 파고듭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더럽다. 당신은 나쁘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의 경험으로 인해 깊은 성적 수치심을 안고 삽니다. 어쩌면 당신은 자위를 하다가 부모님에게 들켰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성에 대해 질문했다가 혼났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성폭력을 경험했고 그것이 당신의 잘못이라는 말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단순히 사회가 주입한 메시지들을 흡수했을 뿐인데 그것들이 당신 안에서 수치심으로 자랐을 수도 있습니다. 이 수치심은 당신의 성적 표현을 마비시킵니다.
당신은 파트너와 함께 있을 때조차 진정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몸은 거기 있지만 당신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당신은 판단하고 분석하고 걱정합니다. 내가 이상하게 보이지는 않을까?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당신은 진정한 친밀감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그저 연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윤근 진정한 치유는 통합에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림자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이 부인해온 그 부분들을 의식의 빛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보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평생 피해온 것과 직면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장 어두운 욕망들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환상들, 당신의 갈망들, 당신이 나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엄청난 용기가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 자신의 판단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그렇게 오랫동안 나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단지 인간적인 것들이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만약 내가 내 그림자를 인정하면 나는 그것이 될 것이고 그것은 나를 파괴할 것이라고요. 하지만 융은 정반대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림자를 의식하지 못할 때 그것이 당신을 통제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의식하고 인정하면 당신이 그것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의 성적 그림자를 탐험한다는 것은 당신이 그 욕망들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그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왜 당신이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당신의 어떤 상처나 욕구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지배와 복종에 관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 깊은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것은 건강하지 않다고요.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환상들은 종종 우리의 더 깊은 심리적 욕구를 반영합니다. 지배의 환상은 통제력을 갈망하는 것일 수 있고, 복종의 환상은 책임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욕구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환상들을 판단하지 않고 탐구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그림자는 사실 당신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시해온 어떤 필요, 어떤 상처, 어떤 진실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융은 또한 집단 무의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개인의 무의식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무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원형들이 존재합니다. 아니마와 아니무스, 어머니와 아버지, 영웅과 그림자 같은 보편적인 상징들 말입니다. 성적 그림자도 이런 원형적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적 욕망은 단지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 년 동안 인류가 겪어온 집단적 경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억압, 금기, 수치심, 그리고 해방에 대한 갈망 말입니다. 한국의 역사를 봐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교 문화는 수백 년 동안 엄격한 성규범을 강요했습니다. 여성의 정절은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겨졌고, 남녀 간의 신체 접촉은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이런 집단적 억압은 세대를 거쳐 전해져 내려왔고 우리의 무의식 깊숙이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한국 사람들이 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성적 표현에 대해 깊은 수치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 사회는 급격하게 변화했습니다. 서구 문화가 들어오면서 성에 대한 태도도 변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훨씬 더 개방적입니다. 하지만 이 급격한 변화는 또 다른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현대적이고 개방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전통적인 수치심과 죄책감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내적 갈등이 바로 많은 한국 사람들이 경험하는 성적 혼란의 뿌리입니다. 윤근 이런 내적 갈등을 신경증의 근원으로 보았습니다. 당신의 의식적 자아가 원하는 것과 무의식이 요구하는 것 사이의 충돌 말입니다. 당신은 의식적으로는 현대적이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싶지만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부모님과 조상들의 목소리가 당신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은 당신을 마비시킵니다. 당신은 앞으로 나아가지도 뒤로 물러서지도 못한 채 그저 그 사이에서 고통받습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통합입니다. 당신의 빛과 어둠, 당신의 의식과 무의식, 당신의 페르소나와 그림자를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윤근 이것을 개성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과정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자각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억압하고 있는지, 무엇을 부인하고 있는지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직한 자기 관찰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에서 불편함을 느끼는지,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떠오를 때 당신이 그것을 밀어내려고 하는지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파트너와 친밀한 순간에 갑자기 긴장하거나 멍해진다면 그 순간을 주목하세요. 무엇이 당신을 두렵게 만드는 걸까요?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올라오고 있는 걸까요? 혹은 당신이 어떤 사람을 보고 강렬한 끌림이나 혐오를 느낀다면 그것도 주목하세요. 그 반응이 정말 그 사람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당신 자신의 투사인지 질문해 보세요. 두 번째 단계는 호기심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탐구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환상들, 당신의 욕망들, 당신의 충동들을 마치 호기심 많은 과학자처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왜 존재하는지, 이것들이 당신의 어떤 경험과 연결되어 있는지 탐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적 환상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환상들은 종종 상징적입니다. 그것들은 문자 그대로의 욕망이 아니라 더 깊은 심리적 필요의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금지된 것에 대한 환상은 자유에 대한 갈망을 나타낼 수 있고 극단적인 친밀함에 대한 환상은 진정한 연결에 대한 목마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대화입니다. 당신의 그림자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융근 능동적 상상이라는 기법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의식적으로 무의식과 대화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은 조용한 곳에 앉아서 당신의 그림자를 상상 속에서 불러냅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 당신은 그것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원하는가? 왜 당신은 나를 괴롭히는가? 당신이 내게 말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처음에는 이것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시도하다 보면
당신은 놀라운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당신에게 말할 것이 많습니다. 당신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말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표현입니다. 건강한 방식으로 당신의 성적 자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모든 충동을 행동으로 옮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안전하고 상호적인 방식으로 탐구할 기회를 찾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파트너가 있다면 당신의 욕망과 환상에 대해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당신은 거부당하거나 판단받을까봐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친밀감은 진정성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당신이 진짜 당신을 숨기고 있다면 당신은 결코 진정으로 사랑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받는 것은 당신의 가면이지 당신의 진짜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발견하는 것은 그들이 가장 부끄러워하는 것들을 파트너와 나눴을 때 오히려 더 깊은 연결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취약함은 친밀함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보여주고 그것이 받아들여졌을 때 당신은 비로소 진정으로 사랑받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당신이 평생 쌓아온 방어 기제들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융 분석가나 심리치료사와 함께 일하는 것은 이 깊은 무의식의 영역을 탐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에 대한 연민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그림자를 발견했을 때 당신 자신을 판단하지 마세요.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인간일 뿐입니다. 모든 인간은 빛과 어둠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받아들여진 부분과 거부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온전함을 향한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융은 그림자 작업이 개인의 치유를 넘어 집단의 치유로 이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하고 통합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더 이상 적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특히 성과 관련해서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는 성적 표현에 대해 많은 판단을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선택을 비난하고 그들을 범주화하고 그들을 배척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판단은 사실 우리 자신의 억압된 욕망의 투사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의 성적 그림자를 인정하고 평화롭게 만들 때 당신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관대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그들도 당신처럼 단지 자신의 인간성과 씨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성과 관련해서 중요한 전환점에 있습니다. 오래된 가치관과 새로운 가치관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은 수십 년간 묻혀있던 상처들을 표면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젊은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개방적이지만 여전히 깊은 혼란 속에 있습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융의 통찰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길은 억압도 아니고 방종도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든 면을 의식하고 인정하고 통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림자를 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통합되기를 기다리는 우리 자신의 일부로 보는 것입니다. 성적 그림자를 다루는 것은 또한 우리의 창조성과 생명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융은 성적 에너지가 단순히 생식적인 것이 아니라
창조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리비도, 생명, 에너지입니다. 당신이 이 에너지를 억압할 때 당신은 단지 성적 표현만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창조성, 당신의 열정, 당신의 생명력 자체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활력을 잃었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지루하고 피곤하고 무감각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그들을 흥분시키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이것은 종종 억압된 성적 에너지의 결과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성적 자아를 억압할 때 당신은 당신의 생명력을 억압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울, 무기력, 공허함으로 나타납니다. 역으로 당신이 당신의 성적 그림자를 해방시킬 때 당신은 당신의 생명력을 해방시킵니다. 당신은 다시 살아있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색깔이 더 밝아 보이고 음악이 더 아름답게 들리고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당신의 감각으로 완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 자신의 일부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또한 당신의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당신이 성적으로 억압되어 있을 때 당신은 파트너와의 친밀함에서도 온전히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머리로는 거기 있지만 몸으로는 멀리 있습니다. 당신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의 성적 그림자를 통합할 때 당신은 비로소 진정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으로, 당신의 감각으로, 당신의 존재 전체로 그 순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친밀함입니다. 그것은 완벽한 몸이나 완벽한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온전히 거기에 있고 상대방도 온전히 거기에 있을 때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두 사람이 진정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가면 없이, 방어 없이, 오직 두 인간이 그들의 온전한 인간성으로 서로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취약함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모든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부분뿐만 아니라 당신의 어두운 부분도, 당신의 강한 부분뿐만 아니라 당신의 약한 부분도, 당신의 확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두려움도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대부분에게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부당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진정한 거부보다 더 나쁜 것은 거짓된 수용입니다. 당신이 가면을 쓰고 있고 사람들이 그 가면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결코 진정으로 사랑받는다고 느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받는 것은 당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항상 속이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것이고 언젠가 당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질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짜 당신을 보여주고 그것이 받아들여질 때 그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당신은 비로소 휴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갈망하는 것입니다. 숨김없이 우리 자신일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는 것 말입니다. 성적 그림자 작업은 또한 우리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적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백한 학대를 경험했고 어떤 사람들은 더 미묘한 형태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수치심을 주는 말들, 경계를 침범하는 행동들, 동의 없는 접촉들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트라우마는 우리의 성적 자아를
깊이 손상시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단하고 분리되고 무감각해집니다. 이것은 생존 메커니즘입니다. 우리는 다시 상처받지 않기 위해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보호는 대가를 치릅니다. 우리는 안전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또한 죽어 있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느끼지 않지만 우리는 또한 기쁨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고통으로부터 보호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삶으로부터도 보호해 버렸습니다. 융의 접근은 우리에게 다시 느끼는 법을 가르칩니다. 천천히, 안전하게 우리는 우리의 감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과 다시 연결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계를 다시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트라우마가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지 우리 자신은 아닙니다. 이 치유 과정에서 그림자 작업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트라우마는 종종 그림자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적 자아의 어떤 부분들을 위험하다고 느끼고 억압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억압하고 우리의 감각을 억압하고 우리의 힘을 억압합니다. 그리고 이 억압된 부분들은 그림자가 됩니다. 치유는 이 그림자를 다시 통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민감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밀어붙일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 당신 자신의 속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종종 이것은 트라우마 전문 치료사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가능한 것은 당신이 다시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다시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다시 욕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다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트라우마가 당신의 운명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치유하고 그것으로부터 배우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융은 또한 성적 에너지의 초월적 잠재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영적 전통들이 성적 에너지를 영적 성장을 위해 변환될 수 있는 강력한 힘으로 봅니다. 탄트라 요가, 도교의 성수행, 그리고 심지어 기독교 신비주의의 어떤 형태들도 이것을 인정합니다. 융의 관점에서 성적 에너지는 단순히 억압되거나 방종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되고 이해되고 변환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성적 에너지와 의식적으로 일할 때 그것은 창조성의 원천이 되고 치유의 원천이 되고 심지어 영적 각성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을 부정하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그것은 성을 긍정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단지 육체적인 것 이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을 우리의 온전한 인간성의 표현으로, 우리의 창조적 힘의 표현으로, 우리의 신성한 본성의 표현으로 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과 영성을 반대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당신이 영적이 되려면 성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그리고 많은 동양 전통의 관점에서 이것은 거짓된 이분법입니다. 당신의 성적 자아는 당신의 영적 자아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모두 당신의 온전한 자아의 부분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성적 그림자를 통합할 때 당신은 실제로 더 영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어떤 부분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을, 당신의 욕망을, 당신의 인간성을 긍정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완전한 긍정 속에서 진정한 초월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융은 삶이 역설로 가득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초월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을 완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성적 자아를 초월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을 완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그림자를 초월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을 완전히 통합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개성화의 과정입니다. 당신이 점점 더 당신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모든 부분을, 당신의 빛과 어둠을, 당신의 의식과 무의식을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의 끝에 윤기작이라고 부른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온전한, 통합된, 진정한 자아 말입니다. 자기는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잠재력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실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회의 기대에 맞추느라,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느라, 그들의 진짜 모습을 숨기느라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페르소나를 발달시키지만 그들의 자기는 잠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의 그림자 작업을 할 때 당신은 당신의 자기를 깨웁니다. 당신은 당신의 진정한 본성과 다시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승인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내면의 진실을 위해 삽니다. 당신은 더 이상 두려움에서 선택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사랑에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성적 영역에서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을 엽니다. 당신은 더 이상 수치심이나 죄책감에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억압이나 강박에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유와 의식에서 행동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건강한 방식으로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완벽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인간이고, 여전히 실수를 하고, 여전히 배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당신 자신과 평화롭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어둠을 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당신의 일부로 통합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실제로 가능한가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그림자를 통합하고 우리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찾을 수 있나요? 융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용기를 요구하고 인내를 요구하고 정직함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의 가장 어두운 구석들을 들여다보려는 의지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보상은 엄청납니다. 당신이 이 여정을 시작할 때 당신은 당신의 삶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당신은 더 생생하게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연결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자유로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관계들, 특히 당신의 친밀한 관계들은 깊어지고 풍부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당신 자신과 정직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도 정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그림자와 평화로울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그림자와도 평화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기 개인 치유가 집단 치유로 이어진다고 믿은 이유입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의 내면 작업을 할 때 우리는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그림자를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적을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판단하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이해하고 연민을 가지고 사랑합니다. 한국 사회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억압과 수치심의 문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감정을 숨기고 우리의 진정한 욕망을 부인하고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억누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높은 자살률, 낮은 출산율, 그리고 깊은 집단적 우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의 그림자와 직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가 억압해온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표현할 용기를 가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성적 그림자는 이 변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가장 깊은 억압, 우리의 가장 깊은 수치심, 그리고 우리의 가장 깊은 갈망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과 직면하고 이것을 치유하고 이것을 통합할 때 우리는 우리 삶의 다른 모든 영역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성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력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인간이 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아마도 당신 자신의 그림자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것이고 그것이 불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성장이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불편함을 통해서 말입니다. 융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것은 운명이 되어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하지만 역으로 당신이 의식하는 것은 당신의 힘이 됩니다. 당신이 당신의 그림자를 빛으로 가져올 때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대신 당신이 그것을 통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유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당신이 당신 자신을 알고 당신의 모든 부분과 평화롭고 그래서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무의식적 충동에 의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의식적 의지에 의해 움직입니다. 이것이 개성화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그림자 작업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비록 그 길이 어둡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의 끝에 있는 것은 당신의 진정한 자, 온전한 자, 자유로운 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오늘 여기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아직 이해되지 않은, 아직 사랑받지 못한 당신의 일부입니다. 그것에 빛을 비추세요. 그것을 들여다보세요. 그것과 대화하세요. 그리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것을 당신의 의식 속으로 초대하세요. 그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때로는 당신이 왜 이 여정을 시작했는지 후회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나아가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나아갈 때마다 당신은 조금 더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당신은 조금 더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뒤를 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깨달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 어둠이 사실은 당신의 가장 큰 스승이었다는 것을요. 그것이 당신을 당신의 진정한 자아로 이끌었다는 것을요. 그것이 당신을 자유로 이끌었다는 것을요. 융은 말했습니다. 나는 빛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되고 싶다고요. 당신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당신의 빛만이 아니라 당신의 빛과 어둠 모두를 포용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온전함 속에서 당신은 진정한 평화를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당신 자신을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여정이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용기가 보상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그림자를 통합하는 이 여정에서 당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어둠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우리의 빛을 찾고 있습니다. 함께 한 걸음씩 우리는 나아갈 것입니다. 더 의식적으로, 더 자유롭게, 더 사랑스럽게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자 우리 자신의 내면 작업을 할 때 우리는 세상 전체를 조금씩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윤기 우리에게 남긴 선물입니다. 그림자 작업의 선물, 개성화의 선물, 온전함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아들이세요. 이 여정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정말로 누구인지 발견하세요. 당신 안에는 엄청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과 힘은 당신의 빛과 어둠 모두에서 옵니다. 그것들을 분리하지 마세요. 그것들을 통합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온전해질 때 당신은 비로소 진정으로 빛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무거운 주제에 대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쉬운 대화가 아니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것은 중요한 대화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여기까지 들어주셨다는 것은 당신이 이미 용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 자신과 직면할 용기, 성장할 용기, 변화할 용기 말입니다. 그 용기를 계속 가지고 가세요. 당신의 여정에 그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는 이미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단지 그것을 발견하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환영하세요. 그것을 포용하세요. 그것과 춤추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 자신을 발견하세요. 온전한, 자유로운, 아름다운 당신 자신을 말입니다. 당신의 여정에 빛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어둠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 다 아름답기 때문입니다.